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들어 가을이 부쩍 살을 찌우고 있네요. 가을에 어울리는 책 한번 같이 보실까요? 짜자잔!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믿기지 않는다고요? 그래도 믿으세요. 진짜 제가 그린 거니까. 가을을 그려봤습니다. 풍요로운 가을. 일상을 탈출하니 참 좋죠? 그림으로나마. 최서혜 작가의 탈출기 오늘 같이 나눠볼 책입니다. 짧은 단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시간 내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화장실 도서로도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치질과는 거리가 멉니다. 탈출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빠삐용이 떠올랐어요. 물론 쇼생크 탈출도 있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탈출을 혹여 개인적으로 탈출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나는 무엇인가로부터 탈출하고 싶다. 나는 직장으로부터 탈출하고 싶다. 갖가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한 번쯤 생각해보며 이 책을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림 분위기가 바뀐 것 눈치채셨어요? 네, 앞에 그림이 풍요로운 가을이었다면 지금 이 가을은 스산합니다. 스산해요. 혹독한 겨울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자, 이분이 최서혜 작가입니다. 최서혜 작가. 네. 최서혜 작가는 어떤 탈출을 꿈꿨을까요? 그가 꿈꾼 탈출은 뭐였을까요? 당시가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탈출을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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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닙니다. 그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가난입니다. 가난. 그는 가난으로부터 탈출을 위해 혁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왜? 가난은 결국 제도의 문제니까. 참 슬픈 눈을 하고 있네요. 누구는 일하지 않아도 잘 사는데 돈이 돈을 버니까 나는 15시간을 일해도 노동에 노동을 더해도 참 살기 힘들어요. 소녀의 절규입니다.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결국 이와 같은 제도를 바꿔야 한다. 제도를 바꿔야 한다. 이것이 시대적 소명이기에 이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라면 지금 소중한 것, 아마 인간의 도리일 수도 있습니다. 소중한 것을 희생하더라도 혁명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책입니다. 제가 그린 초기 버전의 그림입니다. 자, 이 책은 스토리는 이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김군이라는 사람이 박군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가정으로 돌아가 인간의 도리를 다하라는 겁니다. 그러자 박군이 변명을 하죠. 나도 정과 사랑이 있는 사람이야. 나도 그래. 나도 그러고 싶어. 그러나 그럴 수가 없어. 박군의 이상은 간도로 가서 열심히 일해 돈을 벌어 노모 아내를 잘 살게 해주고 더 나아가 무지한 사람들에게도 가르침을 주겠다라고 하는 훌륭한 이상까지 품었던 사람입니다. 예, 그런 나였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중간 부분에 박군이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벗어날 수 없는 가난. 그 가난을 참 아프게 표현했어요. 아내가 임신했거든요.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그러나 굶기를 밥 먹듯 합니다. 귤이 먹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귤을 사 먹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귤 알맹이를 까먹고 껍질을 바닥에 버렸는데 그걸 주워 질겅질겅 씹어 먹고 있었어요. 그것을 상황을 모르는 남편이 본 거예요. 남편이 보고 혼자 무언가를 먹는다고 생각한 거죠. 어머니와 자기도 굶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마음에 미움을 품어요. 근데 곧 확인하죠. 뭔가. 그랬더니 귤 껍질에 선명하게 이빨 자국이 남겨져 있는 걸 보고 와, 자책합니다. 내가 자괴감이 들지 않았겠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현실. 그게 박군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박군이 깨달음을 얻습니다. 가난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다. 제도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면 이거 노력한다고 해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구조적으로 제도가 잘못됐다. 어떠한 희생, 여기에는 아마 사랑하는 노모와 아내 그리고 자식을 돌보지 않음에 대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제도를 바꿔야 한다. 이것이 시대적 소명이다. 그래서 나는 아내와 노모 자식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변명을 끝까지 하는 걸로 끝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 시선으로 봤을 때 박군의 이야기는 변명이지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어가는 그 시기에 최서의 작가는 그걸 변명으로 쓴 것이 아니라 당위로서 표현한 겁니다. 예, 혁명에 왜 참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이 그림은 동백이에요. 동백은 겨울을 이겨내는 꽃이라는 거 아시죠? 최근에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서의 탈출기는 시대를 바로잡을 이념을 강조한 책이에요. 시대를 바로잡을 이념을 강조한 책. 탈출기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생존의 시대, 이념의 시대, 생활의 시대. 혹자는 이것을 발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고대 인류에게 생존은 최우선이었어요. 이게 생존의 시대입니다. 그때 생존이 왜 뭐가 더 필요했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두 번째, 생존이 해결된 근대 인류에게는 더 나은 세상, 더 풍요로운 세상으로 향할 이념이 우선이었습니다. 이념은 상대가 누구든 나와 생각이 다르면 다 적으로 간주했어요. 그래서 이념은 변화를 위한 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6.25라고 하는 이념 전쟁을 치른 적도 있었잖아요. 이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아버지를 향해 총을 겨누었던 시기입니다. 참 불행한 시대였죠. 이게 이념의 시대거든요. 세 번째로, 그럼 현대는요? 현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현대는 더 이상 이념이 힘을 쓰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요즘 이념 얘기하면 누가 마음이라도 쓰나요? 웃고 말지. 왜? 현대는 풍요로운 생활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생활의 시대의 이념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 맛있겠다. 요즘 사과값이 엄청 올라가지고. 자, 내가 귀하기는 하지? 해결의 변증법으로 오늘 최서해 작가의 탈출기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정은 생존의 시대를 말합니다. 변증법은 정반합으로 정리되는 건 아시죠? 정은 생존의 시대. 맞아요. 반은 이념의 시대입니다. 합은 생활의 시대. 오늘 우리는 생활의 시대. 물론 여기에도 또다시 정이 시작이 되겠죠. 갖가지 모습으로. 그럼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반이 나올 것이고, 그럼 또 다른 합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발전이라는 것 하지 않겠어요? 이 책은 이념의 시대를 배경으로 이념적 투쟁, 즉 혁명을 독려합니다. 예, 독려해요.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이죠. 아무도 공감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린 지금 생활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탈출기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